안녕하세요. 순고쌤입니다. 오늘은 열정 가득 김장철 선생님 모시고 순고쌤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쌤, 제가 열정 가득이라고 설명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이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열정 가득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 김장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신비주의로 하시는 열정 가득한 다양한,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히 선생님이 이제 주요한 교육적 관심사 이런 것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어떤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더욱더 좀 재미있고 좀 더 유익하고 보람찰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같이 수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국제 공동 수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개념도 훨씬 더 향상되고 아이들이 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 수업이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감이 올랑말랑하거든요. 네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국제 공동 수업 한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국제 공동 수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한 형태인데요. 학생들이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또는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계시민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면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면도 했나? 저는 그냥 줌으로 하나? 이런 생각까지는, 대면까지는 상상을 못 했는데 실제로 대면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사실 이런 대면 국제 공동 수업은 보통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에서도 도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례로 다음 달 3월에 실제 미국 초등학교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말요? 예. 저희 아마 편집이 4월 정도에 나갈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사진 찍으신 거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사진 찍으시면 이거 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 개 더 궁금증이 생겼는데, 국제 공동 수업 조금 더 감이 오긴 하는데 이게 보통은 원격으로 많이 진행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국제 공동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더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원격 우리 다 뭐 국제 공동 수업이 아니라도 해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원격 그 수업의 한계가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더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지 그냥 원격 수업이랑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제가 이 국제 공동 수업을 좀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사회 과목이라는 교과 과목이 새롭게 들어오잖아요. 학생들의 반응이, 저는 사회를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데 아이들은 선생님 사회가 너무 어려워요. 사회의 개념이 저에게 와닿지 않아요. 라는 말들을 진짜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사회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런 방법적인 일환으로 국제 공동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특히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실생활에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접하면서 이 실생활로서의 전이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국제 공동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배워야 될 뭐 문화 다양성 또는 뭐 생명 존중 또는 뭐 사회 정서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국제 공동 수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실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정말 우리나라의 뭔가 외교 문화와 엠베스더. 엠베스더와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더욱더 자신 있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해외에 있는 문화나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 교육까지 맞습니다. 되는 세계 거겠네요. 시민으로까지 넓혀지고 확장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동기유발이 엄청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 너희는 우리 이제부터 국제 공동 수업 프로젝트를 할 건데 외국 애들한테 우리 걸 알려야 된다 하면 아이들이 진짜요? 정말 외국 애들 만나요? 하면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만나지는 못하는데 만나지 못하는데 요거 우리가 어디 써가지고 게시판에 올릴 거다 그러면 유튜브 같은 데 올리면 외국 애들이 볼 거다 라고 뻥을 쳐도 애들이 약간 믿었거든요. 뻥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올렸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발표까지 직접 하는 거죠. 외국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때 딱 처음 그 외국 애들을 봤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거 약간 설명을 좀 소개를. 예, 네. 제가 실제로 교류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본,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미국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한꺼번에 여러 나라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와, 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접하면서 일본 학생들, 또 필리핀 학생들, 미국 학생들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고 우리와 다른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저희가 수업을 1년 동안에 6차례, 7차례 계속 진행을 해와다 보면 아이들이 진짜 뭐 피부색은 다르고 인종은 다를지 네네. 몰라도 결국에는 학생이라는 그런 똑같은 인식, 세계 시민이라는 똑같은 양식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접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저차원적인 질문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약간 선생님 이제 그 공동 수업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서로 소통하지? 언어적인 부분 장벽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궁금증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해결해요? 사실 이런 국제 공동 수업의 관건 선생님들께서 가장 첫 번째로 느끼시는 장벽이 바로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2가지 방법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제 공동 수업 지원단이라고 지원단, 해서 네. 통역을 담당해 주시는 언어 전공 선생님들 지원을 해주시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 영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 네.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서 실제 줌 수업에 네.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요 아이들의 발표나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통역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해외에 있는 학생들도 발표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바로 말씀도 해주십니다. 동시 통역을. 예, 맞습니다. 또한 저희가 줌에는 이런 소회의실 기능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회의실들로 저희가 모둠 활동도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도 다 접속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러면? 예, 맞습니다. 와. 저희가 여러분도 한 수업당 몇 명이 제한이 없이 네네. 다 초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수업도 협력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2번째 방법을 요즘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설마 AI? 그렇죠. 아. AI의 도움을 와. 제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사실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으로서 언어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죠, 했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에서 좀 번역을 잘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의 의사 전달이 좀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그런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이런 관용어나 관용 표현까지도 영어로서 잘 표현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반 학생들이 발표를 한다. 그럼 우리말로 스피치가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AI가 그 스피치를 영어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자로 그 스크립트 자막 같은 걸 주는 건가요? 실제로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한 문장을 딱 말하게 되면 그 문장 이후에 그 문장을 일어나
또는 영어로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네. 그럼 사실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통역해주시는 선생님의 네네. 역할을 완전적으로 대신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런 수업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통역 선생님의 그런 도움이 없어도 아이들이 네. 자발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소외의실에서도 모든 별로 아이들이 협력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정말 자연스럽게 언어의 장벽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커서 외국 여행 갈 때 두려움이 한 개도 없겠는데. 맞습니다. 와, 외국에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무크나 이런 것처럼 외국 그 사이트나 이런 데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열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약간의 어떤 정말 잘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얘네 진짜 나중에 세계 시인으로서 크게 성장하겠다라는 혹시 그런 포인트 같은 거 있으셨나요? 경험? 네, 제가 이런 국제 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지금 한 5년째 네. 진행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아이들이 해외 친구들에게 발표도 하고 내가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뿌듯한 자부심을 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뭔가 정말 삶으로의 전이가 그쵸, 좀 네.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배움이 저는 그 배움을 지역 또 학교, 우리 삶의 학생들의 삶에 가지고 오는 것을 제 1의 가치로 네. 두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국제 공동 수업을 한 주제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 뭐 세계 시민 교육 네. 또는 뭐 생태 전환 교육 또는 뭐 문화 다양성 네. 교육 그리고 제가 올해에는 역사 교육으로까지 이 범위를 넓혀서 일본 그리고 필리핀 뭐 미국 친구들과 이런 역사 교류와 관련된 컨텐츠로 수업을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끝난 이후에 아이들의 삶의 전이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젝트 수업이 두 가지가 네.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놀이터 프로젝트 수업이었어요. 프로젝트. 우리 동네 놀이터 같은. 예, 맞습니다. 네. 이 지역 연계 프로젝트와 네네. 연계해서 진행했던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의 놀이터를 비교해보고 탐구하는 수업이었거든요. 달라요? 예, 다릅니다. 사실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네.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일본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를 비교해 보면서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 일본 놀이터에는 뭐 정글짐, 네. 미끄럼틀, 뭐 그네 타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한국에는 이런 놀이터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네. 했었고요. 저희 한국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수업에 같이 수업된 영상을 네. 보시더니 저 놀이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있었던 놀이터와 비슷하다라는 갑자기 슬픈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위험해서 다 없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비교 수업을 하면서 탐구를 해보니까 네.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런 한국과 일본의 놀이터에 탐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 놀이터 프로젝트 이후에 저희가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을의 놀이터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실제 저희 학교, 저희 반 학생들이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아이디어도 실제 모아서 저희가 꿈담 놀이터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네, 네. 학교당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어서 네. 프로젝트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또 신청을 하고 저희가 3학년 일반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 5, 6학년 학생들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 풍부한 내용들을 개진을 함으로써 실제 저희 학교에 저희 3학년 일반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듬뿍 담긴 놀이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삶으로의 변화가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한 가지가 너무 있습니다. 뿌듯했겠는데 애들. 아이들이 진짜 저희가 거기에 이렇게 기념비에 네. 아이들의 이름을 막 써놓고 싶다 할 정도로 네, 써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써놓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뿌듯했고요. 네. 사실 아이들에게는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그쵸, 네. 앞으로의 사회생활로 또는 뭐 다른 생활로 세계시민으로서 이어나갈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스토리도 좋은데요? 국제 공동 수업을 통해 가지고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예산을 사용해서 학생 중심으로. 만약에 순고쌤을 통해서 알아주신다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홍보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생태전환 교육에서 요즘 특히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문제가 네. 정말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필리핀 친구들과 국제 공동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섬나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훨씬 더 해양 오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수업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실제 필리핀 학생들의 부모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해양 오염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필리핀 학생들의 삶까지 네.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친다. 아. 그리고 한국에서 버린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필리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아이들이 배우고 나니까 선생님 저희가 왜 이런 지구를 아끼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는 말도 많이 해주고, 오히려 교사인 저보다 학생들이 더 기후행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와.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염이라든지 기후랑 관련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네. 그런 제일 좀 불쌍하고 힘든 영상 정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냥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진짜 경험을 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들으면 와닿는 정도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패들렛이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이런 후속 활동들도 네네. 진행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선생님 저희가 기후행동을 실천했던 이런 내용들을 꼭 필리핀 친구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오, 라고 와. 하면서 저희가 그럼 우리가 인증 SNS처럼 네네네. 남기자, 기록을 우리 필리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했다라는 네. 것을 남기자라고 해서 실제 아이들이 부모님과 현장 체험 학습을 네네. 가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도 줍고 이런 활동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저희가 같이 후속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국제 공동 수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네. 그렇게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느꼈던 게 자연스럽게 우리 현실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이 김장철 선생님만의 좀 특별한 그런 수업 방식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저 말고도 정말 물론 여러 그렇지만 수업을 네.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정말 이런 국제 공동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어우, 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아닙니다. 저급한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아, 아까 예. 또 꽂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면으로 만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 애들이 올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돈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는 건가요? 예. 이것도 이제 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학기 초에 네. 이런 국제 교류와 관련된 예산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많이 또 공모를 하고 신청을 많이 네.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정말 순고쌤에서만 알려드리는 꿀팁. 정말 네, 꿀팁이 꿀팁.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이런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이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500만 원의 예산을 네. 받았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오면 또 신청할 계획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라고 네네. 해서 저희가 압세유라고 하는 압세유.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도 이런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네. 국가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저희 학교에서 네 분의 선생님과 함께 이 국제교류 연구에 신청을 해서 또 곧 선정이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과 함께 필리핀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저희가 또 올해 또 진행을 네. 하고 또 8월 달에 초대. 저희가 네 분의 선생님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또 필리핀에 가서 또 필리핀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또 공동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예상했을 때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뭔가 의미 있으면서도 그림이 좀 나와야 되니까 몇 천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생각했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림을 이제 빌드업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예산을 모아서 실제로 한번 가보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해서 대면으로 한번 해보자까지 네. 가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네. 또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네. 기관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6.25와 관련된 외국. 예, 맞습니다. 참전국. 맞습니다. 형제의 나라. 참전국과 네. 관련된 이런 나라들과 함께 교류를 했을 때에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의 네. 예산을 또 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침 이번에 설날에 그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또 공부하고 지원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아, 역시 그냥 나오는 건 없구나. 사실 이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국제 교류 수업은 좀 특별한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교사의 품이 그렇죠.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이 더욱더 발전되고 또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또 1년이 지난 뒤에 아이들이 선생님 그때 국제공동 수업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내년에도 또 하고 싶은데 내년에도 저희 학년 맡아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진짜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너무 뿌듯하면서 아 내가 그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